예, 동사의 시제 나가겠습니다. 영어 문법에서는 시간을 시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현재 동사가 나오면 이거를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로 해석을 해야 하고 과거 동사가 나오거든 역시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고 미래 동사가 나오거든 미래로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당연한 소리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해석하는데 특히 동사를 해석하는데 현재파, 과거파가 있더라고요. 예, 미래파는 없었습니다. 미래파는 아마도 will이라는 조동사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 이거는 없었는데 현재파하고 과거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현재파라는 건 뭐냐면 동사가 현재든 과거든 뭐 예를 들어 have pp든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로 해석하는 쪽입니다. I hope, hoped 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희망한다예요. 얘들한테는 그냥 전부 다. 예,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현재파라고 했습니다. 과거파는 예, 이거 반대입니다. 현재로 나오든 과거로 나오든 have pp로 나오든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현재파나 과거파 되지 마시라고. 현재 동사 나오시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동사 해석을 하실 때 동사에다 중점을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죠. 현재 동사가 나오면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 동사 나오면 과거로 미래 동사 나오면 미래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동사의 3단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예, 사전에 찾아보면 예를 들면 규칙 동사로 해서 hope, hope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3단 변화. 앞에 있는 게 원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가장 닮아 있긴 하죠. 현재형과 그 다음에 hoped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과거형. 이 두 번째가 과거형. 그 다음이 과거 완료.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거죠. 과거 완료. 불규칙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면 run, ran, learn 같은 것들요. 예, 똑같이 원형, 과거 분사. 뭐 불규칙에는 뭐 예를 들면 풋풋풋 같은 계열들도 있습니다. 풋풋풋하고 세 개씩 다 같은 경우들. 어쨌든지 간에 시제를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 시제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어떤 나라의 언어건, 즉 모든 나라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죠. 다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모두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 이 세 가지 시제는 모두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는 당연히 뭐 우리가 국어에서는 원어민이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논다와 놀았다와 놀 것이다를 구별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 세 개의 시제가 있죠.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단 우리는 논다와 놀았다와 논다가 다른데, 놀 것이다가 다른데 이렇게 미래 형태가 다 다르죠.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이 없습니다. 미래형이 없고 주변 그 문맥상에서 미래가 쓰여진 어떤 시간 시제 같은 것들이 섞여 있으면 현재인데 미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시제 표현은 시제는 있는데 언어는 있는데 표현은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영어는 시제가 무척 발달된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기본 시제 외에 have pp든지 아니면 뭐 사실 뭐 진행형도 우리말에 약간은 있지만 진행형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도 모두 이런 기본 시제를 바탕으로 하니까 일단 기본 시제, 현재, 미래, 과거를 기본 시제라고 한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공통이다. 단 일본처럼 어떻게 쓰는 나라도 있다. 예, 그 두 가지 표현으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현재가 특히 미래를 대신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현재 갖고 미래 표현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일단 보시죠. 그래서 기본 시제는 몇 가지가 있다? 현재 시제, 여기군요. 예, 과거 시제, 그다음 미래 시제 세 가지가 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행형도 전부 기본 시제가 바탕이에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진행 시제라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진행 시제라는 건 없어요. 진행은 그러니까 현재의 진행 형태가 붙어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라는 형태가 있는 것이지 진행형 자체는 시제가 아니에요. 봅시다. 현재 시제. 뭐 앞으로 뭐에 신경 쓰시라고 그랬죠? 예, 동사에 신경 쓰시라고 그랬어요. 동사. 예, 동사. 그다음에 동사에 즉 이거 현재구나.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한다? 보통 니은다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일반 동사의 경우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주어죠. 네, 형식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 형식이죠.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무조건 이 형식입니다. 예,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였다도 아니고 일 것이다도 아닌 이다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hydrogen is the lightest element. 하이드로전 수소입니다. 수소는 역시 is예요. 가장 가벼운 보다 element 원소이다. 이게 요소란 뜻도 있지만 물리에서 쓰면 원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현재로 해석하셔야 되죠. 그 다음 he smokes and drinks too much. 그는 담배 피고 1번 그 다음에 drinks 2번 too much 너무 많이는 그냥 부사죠.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 핀다 이 말이죠. 여기 s가 왜 붙었을까요? 예, 밑에 나오겠지만 다시 나오지만 이거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물론 이건 일반 동사 얘기예요. 일반 동사. 비동사는 그 표가 있잖아요. 별도로. 3인칭 단수 현재. 이 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3인칭이고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여야 합니다. 이 3인칭하고 단수라는 것은 이건 주어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시제가 뭐다? 현재일 때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예를 들면 스모크가 담배를 피우면 스모크, 스모크드, ed 그 다음에 스모크드 이렇게 변할 텐데 이걸 원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형은 항상 형태가 원래의 형태죠. 이렇게 시제를 뺀 동사에서 시제를 뺀 그런데 여기다 s를 붙이는 순간 he나 she일 때 s를 붙이는 그 순간 시제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she put the 뭐라고 할까요? box on the floor. 이럴 때 put은 시제가 뭘까요? floor. 바닥에 논답니까? 놓답니까? 풋풋풋 같은 경우에는 풋풋풋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과거죠. 왜? 얘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니까 s가 붙어 있어야지 현재죠. 그러나 없으니까 지금은 놓았다가 되는 거죠. 놓는다가 아니라. 그러나 만약에 he가 아니라 I put the box 또 뒤에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났을 때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문맥상 우리는 지금 한 문장만 보는 거니까 문맥상으로 아래 위를 살펴봐야겠죠. 네. 어쨌든 3인칭 단수 현재 일반 동사일 때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뭐를 붙인다? s나 es를 붙인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담배 핀다라는 현재로 그 다음에 마신다라는 현재로 보통 니은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현재죠. 꼭 그렇진 않지만 그 다음 I get up at 7 in the morning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get은 어떻게 변합니까? get, got 예전엔 같은이라고 많이 썼는데 요즘 거의 쓰지 않죠? 그냥 get, gat을 많이 쓰니까 딱 모양만 봐도 현재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I get up, get up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몇 시에? 7시에 아침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다 하면 원형입니다. 일어난다 하셔야 돼요. 문장 안에서는 꼭 시제를 갖는 거예요. 문장 밖에 단어가 혼자 독립할 때 원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he has beautiful blue eyes 3인칭 단수 현재와 마찬가지 아까 했던 그 원칙이 그대로 통하는 단어가 바로 have라는 단어죠. have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뭘 써야 됩니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has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have나 had를 사용하죠. 현재일 때 얘기죠. 현재일 때 has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 사용합니까? 그냥 I have처럼 have를 사용하죠. 역시 3인칭 단수 현재. she has 그러니까 이게 have가 되면 틀려요.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파란 눈을. 그 다음 Nobody remembers how he learned English.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삼형식입니다. 간접 의문문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아무도 알지 못한다. S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3인칭 단수 현재. 어떻게 그가 영어를 배웠는지를 모른다. 여기는 과거니까 배웠다가 된다는 거죠. 되셨죠? 현재 시제.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실제로 독해에 들어가서 그것이 적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해석을 하실 때.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주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원칙인데 3, 4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4번은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번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친구가 물어요. 친구, 내 언제 속초가? 내 언제 집에 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내가 나 내일 간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나 내일 간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간다라는 표현 자체는 미래입니까? 내일이니까 당연히 미래를 나타내죠. 간다라는 표현 자체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아까도 봤듯이 니은다는 되게 현재, 이거 현재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현재 표현이지만 어떤 의미를 나타내죠? 현재의 의미입니까? 아니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예, 이건 전 세계 사실 거의 공통인 것 같아요.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공통인 것 같아요. 되셨죠? 예. 영어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떤 확정된 미래, 뭐 그냥 미래라고 하죠. 너무 먼 미래는 안 됩니다. 예. 확정된 미래 같은 경우에는 she lives, 이게 SV시죠? 3인칭 단수 현재. 떠난다, 이게 자동사를 쓰면 떠난다라는 뜻이죠.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뭘로 써도 상관없습니까? will live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will live. 이건 원래 맞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I have a date tomorrow. tomorrow 언제예요? 다음 이것도 next month도 미래. tomorrow도 미래죠. 지금 말하는 시점. 그런데 얘는 어디죠? 현재죠.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미래의 의미를. 즉 I will have라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나는 가지고 있다 데이트를 내일. 이건 우리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시는데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확정된 미래는 뭘 나타내느냐? 미래를 써도 되지만 원래 시제대로 미래를 써도 되지만 현재형 동사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대신 뭐 확정된 미래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문장 한번 볼게요. He said that, 일단 이 앞에 걸로 하겠습니다. He said that he exercised every day. 그는 대디하라고 말했다. 예, 이게 대절의 접속사죠. 명사절 접속사. He exercise는 운동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운동하다. 뭐 똑같은 말은 뭐 workout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운동하다. 그는 운동한다. 매일, everyday, 매일. 이건 시간 표시 명사니까 그냥 부사. 매일 운동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했어요. 봅시다. 그는 말했어요. 말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과거죠. 데디아를 말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데디아의 내용을 말했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그가 데디아를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시제가 현재 올 수 있나요? 원래? 이거는 못 옵니다. 영어에서.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서 현재를 말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would 같은 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미래형 조동사. 왜? 과거에서 보기에 현재는 미래거든요. 얘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 그러니까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조동사 would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볼 수는 없죠. 과거에서. 그러니까 과거 시제하고 현재 시제 이렇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데디아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과거 시점에서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점에 대한 내용이거나 혹은 그 전 시점에 대한 내용만 말할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걸 전 시제를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걸 헤드 PP, 즉 대과거라고 하죠. 대과거. 즉 과거 시점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과거 시점, 동일한 시점이거나 혹은 그 이전의 대과거 시점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바라볼 때는 과거 시점에서는 얘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현재가.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형 조동사인 will을 써야 되지만 그건 현재형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거의 과거형인 would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과거 시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마치 여기 이 시점에서 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어쨌든지 간에 과거에서 현재를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걸 시제일치라고 하죠. 시제일치. 네, 시제일치 하나의 종류입니다. 과거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와 전 얘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현재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시제는 he exercised. 지금 이제 대과거를 안 했으니까 그냥 이것만 할게요. exercised. 운동했다. 예,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 to 부정사 시제할 때 to have pp나 그러니까 to 동사 원형이나 to have pp나 혹은 동명사 할 때 ving나 having pp 또 뭐 저기 굳이 나가자면 분사 구문까지도 포함인데 그거 빼놓고 이럴 때 이건 무조건 현재로 해석하시라고 그러고 이건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왜? 얘는 무조건 한 시제 앞서고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말 때문에 이런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to 부정사나 그 동명사 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제가 일치를 할 때는 절일 때는 이렇게 시제가 일치를 할 때는 얘 현재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저도 가끔 이제 뭐 그냥 과거를 해석하기도 하는데 현재를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가 왜냐면 그래야지 동시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말에. 그는 말했다, 운동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한다고가 현재를 나타내니까 아, 말했다가 과거니까 아, 이 시제는 과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되셨나요? 예. 운동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제일치에 유의하시라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시제일치를 시키는 것. 즉 과거 다음에 뭐밖에 놓을 수 없다. 예. 그 시점의 현재인 과거나 혹은 대과거밖에 없었다. 그 시점의 과거인. 또 하나.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여기 he said that 해놓고 이번에는 exercise. 오, 3인칭 단수 현재니까 이렇게 썼네요. everyday. 원칙적으로는 틀린 문장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얘가 보기에 얘는 미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쓰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would exercise. 예, 할 거라고 말했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끔 아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앞에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운동을 했다고 이제 한다. 예. 이 차이가 뭐냐면 그가 말한 시점에 그는 운동을 매일 하고 있어요 라는 사실만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런데 그때 그는 말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하고 말해 봤더니 지금도 제가 운동하고 있는 걸 알아요. 최근에도 내가 이렇게 뛰는 거 봤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예외적이지만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일 때는 현재를 쓰셔도 무방하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이 고3 수능스 강의 이런 문장들이 종종 나오죠. 이렇게 시제가 다른 문장들이. 되셨죠? 예, 이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거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어릴 때 예, 시점은 과거이지만 그 행위나 어떤 동작, 상황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현재를 써도 된다. 대신에 원칙은 아닙니다. 예, 원칙은 그냥 시제 맞추는 게 원칙이에요. 세 번째, 여기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건 진짜로 그냥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뭐 지구가 태양을 돈다거나 혹은 1 더하기 1은 2라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여기 현재가 올 수 없다고.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얘들은 3, 4번은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는 말했어요. 과거에 말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서 보면 얘는 미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뒷내용이 이 부분이 진리, 즉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즉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앞뒤 시제에 무관하게 무조건 뭐를 쓴다? 예, 현재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 불변의 진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he said라 하더라도 무시하시고 이 내용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사실은 아까 했었던 요것도 요 진리의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도 변함없이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변함없는 사실. 그러니까 말한 시점은 과거인데 변함없이 현재에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아래 거는 무조건 진리니까. 왜? 지구는 리발브는 회전하다라는 뜻이죠. 돈다, 회전하다. 어라운드 태양 주위를 돈다. 되시죠? 예,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야 돼요. 물론 1 더하기 1은 2이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불변의 진리나 법칙 같은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그냥 현재 쓰시면 돼요. 시제 다 무관하게. 네 번째죠. 이건 중학교 때도 시험 잘 나오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여기서 일치할 게 있습니다. 일단 시간절이어야 돼요. 조건절. 우리 앞에 부사절 한번 잠깐 했었죠? 어디서 했었나요? 분사 구문할 때 부사절 잠깐 하시라고 그랬죠. 그때 시간절하고는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뭐 when이나 뭐 as도 마찬가지죠. 때라는 뜻, 뭐 동안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while은 좀 아니군요. 이거는 as, 뭐 as soon as 이게 엄청 많죠. until, till까지 이런 것들. 예, 모든 시간 부사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시간 부사절에 대해서 또 조건 부사절은 if라는 거죠. 대신에 얘도 조건이 있어요. 부사절이어야 돼요. 나중에 뒤에 예문 나오지만 명사절일 때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것은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현재 시제를 쓰라는 소리입니다. 볼까요? If he leaves tomorrow, she will do too. 되셨죠? 원래는 tomorrow니까 뭐 쓰셔야 돼요? will leave를 쓰셔야 돼요. 이건 아까 했던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는 이거는 그냥 주절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딱 조건이 맞아 떨어졌죠? 예, 부사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s, 여기면 안 봐도 부사구절. 되셨죠? 원래는 그러니까 뭘 되죠? 내일 출발할 것이다 하고 리브라고 쓰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이건 쓰시면 안 돼요. S 빼고.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현재형을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이 조건이 부합할 때는 무조건 현재 대신에 미래 대신에 현재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외우세요.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꼭 지켜라. 그러니까 무조건 he'll leaves입니다. tomorrow. 왜? if절 때문이에요. 그가 만약 내일 떠난다면 she'll do to. 이때 do는 대동사라고 그러죠. 대동사는 큰 동사가 아니라 대신하는 동사. 즉 앞에서 동사가 한번 나왔을 때 그 동사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하다라는 표현으로 끝을 냅니다. 그럴 때 그걸 대동사라고 하죠. 대신에 조심하실 것은 이런 대동사를 사용하실 때에는 동사만 딱 받는 게 아니라 동사의 내용까지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쓰셔야 답이 돼요. 만약에 그 학교 시험에서 do를 밑줄 그어놓고 do에 해당하는 것을 쓰라. 대동사니까 이 대동사가 의미하는 것을 쓰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다 쓰셔야 돼요. 되셨죠? 그거에 좀 다른 겁니다. 대동사라고 해서 딱 동사만 받는 건 아니다. 그녀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역시 이런 뜻이죠. 되셨죠? 네, 그 다음 이건 조건절이었고요. When he comes back. 일단 볼게요. I will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미래죠. 네, 이쪽은 당연히 미래입니다. When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옵니까? 미래에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will come이 맞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이번엔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간 부사절이죠. comes를 쓰셔야 돼요. We have an hour before the bus starts.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 시간을 before the start. 이거 사실은 이쪽하고는 관련 없어요. 요게 부사절인지만 알면 되니까. 우리는 관심은 이거죠. 이때 전에라는 것도 역시 시간 부사절이죠. 버스는 언제 출발합니까? 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한 시간이 남았다는 소리인데, 버스 출발. 그럼 버스는 언제 출발? 한 시간 뒤에 출발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will start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시간 부사절이죠. 네. 시간 부사절 혹은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꼭 외우시고요. 여기는 지금 문장을 안 써놨는데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I don't know if he will leave일까요? lives일까요? lives tomorrow. T-O-M-O-R-R-O-R-R-O-W. 이건 뭘까요? 볼게요. 나는 모른다. 타동사죠? 명사절입니다. 목적어로 온 거죠? 삼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사절이죠. 명사절일 땐 또 if는 의미도 다르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whether하고 같은 의미죠. W-E-T-H. 그러니까 여기 때는 이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떠나는 거 내일이죠? 립스 쓰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칙대로 그냥 쓰시는 거죠. 이거는 써주시면 기억을 해보세요. 이건 명사절, 즉 목적어로 쓰였죠. 전체가. 되셨죠? 네. 과거 시제 볼게요. 과거 시제, 과거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라? 과거로 해석해라. 보통은 쌍쉬었다 이렇게 많이 끝나죠. I sent a mail. send 어떻게 해? 그러니까 3단 변화 외우셔요. 이거 특히 불규칙은 send죠. 네. 나는 보냈다 편지 한 장을 누구에게? 그녀에게 일주일 전에 이 말이죠. 삼형식 문장입니다. 있던 간접 목적어가 여기 있었는데 뒤로 뺐죠. 지금 그래서 to를 붙인 겁니다.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과거로. 시제 신경 쓰세요. 모차르트 was born in 1756. 태어나다. 비본은 그대로 한 단어로 외우세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B 플러스 PP는 원래 한 단어 취급하시되 비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한 단어 태어나다라는 단어로 그냥 인식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태어났다죠. 1975년. 시점이 과거입니다. 이게 다 과거. 전에 이런 말들이 다 과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태어났다. 쌍쉬었다로부터 많이 끝나죠. He lived. 그는 살았다. 서울에 10년 동안. 이런 말이죠. 되셨죠? 이렇게 시제 신경 쓰시고. 과거 시제에도 예외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들어본 사람 있으면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로 써야 된다는 원칙이 또 있죠. 이거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몰라셔도 돼요. 이건 넘기죠. 그다음에 미래 시제 봅시다. 미래 시제는 딱 두 가지 사용합니다. will을 사용하니까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be going to라고 조동사처럼 사용하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의미. 얘도 뭐뭐 할 것이다. 즉 동사에다가 예를 들면 study가 오면은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의미만 추가해 주는 애들이죠. study가 다음에 be going to 동사 원형. 즉 얘도 뭐뭐 할 것이다. 뜻은 똑같습니다. 구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단 얘는 앞에가 be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주어의 영향을 받겠죠. 봅시다. He will arrive tomorrow. 그는 내일 도착할 것이다. 미래형한테는 이렇게 미래 시제하고 같이 쓸 때는 미래형을 쓰셔야 돼요. 그럴 때는
뭘 쓰신다? will을 쓰시나 be going to를 쓰시면 된다. 특히 이 미래 시될 때는 이때 제가 B라고 했지만 is 아니면 are죠. 무조건 현재하고 같이 쓰입니다. is going to나 are going to. was going to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was going to는 나 were going to는 would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he is going to arrive tomorrow. arrive는 도착하다. 그러니까 이거 한 단어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will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는 도착할 것이다. 내일. 예.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미래 시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파하고 과거파는 있는데 미래파는 없더라고요. 되셨죠? 네. 그다음 진행 시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나요? 혹시? 예, 진행 시제는 틀린 말입니다. 진행은 시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진행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행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로도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네, 상이라고. 되시죠? 네. 진행상. 근데 우리는 보통 진행형, 그러니까 형태라는 뜻입니다. 진행 형태. 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형, 진행 상태. 그러니까 현재에 붙으면 뭐라고? 현재에서 뭘 나타낸다? 진행상 혹은 현재 진행형. 예, 진행상이 문법적으로는 원래 맞는 용어예요. 근데 진행형도 상관없습니다. 저것도 맞는 용어니까. 그래서 얘가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이 비동사가 뭐일 때, 과거일 때, 현재일 때, 미래일 때에 따라서 예, 뭐라고 부릅니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예, 미래 진행 시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행상, 진행형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BING 같은 거 있으면은 일단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아까 기억나시나요? 그 동명사 할 때 예, BING는 그냥 형태로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많은 것은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진행형이. 그 다음에 이게 동명사인 경우 있죠. 동명사 보고 이 형식으로 되는 거. 마치 B2처럼 똑같으면 보는 거예요. 네, BING 어떻게 본다? 뭐뭐 하는 것이다. 명사 보호로 쓰는 동명사가 오는 경우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딱 동명사인지 진행형인지 동명사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누가 제일 많다? 진행형이 가장 많고 여기 좀 적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로 해석해보고 좀 어색하면 그 다음 이걸로 가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ING도 어때? 역시 BING 형태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는 읽고 있는 중이다. 괜찮죠? 네, 읽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시한다? 이거는 이 동사, 여기 있는 동사에 BING라는 형태를 붙이면서 진행의 의미만 추가해 줄 뿐 실제 동사는 누굽니까? 이 ING가 동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몇 형식으로 보셔야 돼요? 3형식으로 보셔야 되죠. 뭐뭇을 일단 책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BING 한 번에 보시기를. On human right, 이건 뭐뭇에 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치사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치사도 뜻이 여러 가지예요. on이 무슨 뜻이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뭐 위에 라는 뜻이 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뭇에 관한, 특히 학문적인 사실에 관했을 때 뭐뭇에 관한 혹은 관해서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대한 똑같은 말이죠. 인간의 권리, rights라고 쓰면 권리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권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하면 되겠죠. 그럴 때 역시 진행형이 된다고 형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행의 뜻, 마치 조동사가 와서 붙어있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read를 동사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동사로. 그 다음 I was reading. 예, 얘는 시제가 여기서 변합니다. 그냥 비동사에서. 나는 읽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읽고 있었던 중이다. 쌍시었다. 책 한 권을 똑같습니다. 삼형식 문장. 인간 권리에 관한 이런 뜻이죠. 미래 진행은 형태를 좀 외우세요. will be ing. 이건 좀 외우세요. 형태를. will be ing. will be ing. I will be reading 하면 여기까지 동사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 삼형식. 책 한 권은 나는 미래에 읽을 것이다. 이거를. 그런데 미래 진행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옆에서 잠깐 또 설명을 할게요. 미래 진행이 사실은 미래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은 미래 진행 쓰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옆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현재 진행 요거 한번 보실게요. 현재 진행 유의할 점을 한번 볼게요. 현재 진행이 뭘 나타내기도 한다. 예, 현재 진행입니다. 다른 과거 진행은 안 돼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앞에서 뭐라고 했죠? 현재가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도 가까운 미래. 특히 이거는 구어체에서 정말 will 대신에 많이 쓰입니다. 예. I am eating out tonight. 예를 들면 친구가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하면 I will eat out. 원래는 문장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I will eat out. eat out은 밖에서 먹다니까 외식하다는 뜻입니다. tonight, 오늘 밤에 외식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문장을 현재 진행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 가까운 미래입니다. 먼 미래는 못 씁니다. 가까운 미래. 이하인지니까 일단 하는 거죠. 뭐뭐하는 중이다. 예, 안 되죠. 가까운 미래. 이거는 아까 했던 형태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책에서 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BING, 우리 독해할 때 했던 아까 진행형 상태와 동명사 이 상태는 거기는 넣진 않았어요. Eat out tonight. 오늘 밤에 외식할 것이다 정도로, 예,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BING가 현재형 마찬가지로. 그다음 he is leaving tomorrow. 그는 떠나는 중이다. 내일. 말이 안 되죠? 예, 떠나는 것이다. 예, will leave입니다. 역시. 예, will leave. 되셨죠? 아, 현재와 현재 진행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진행의 의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래 진행의 의미. 지금 일단 will be ing. 예, 모양 외우세요. 모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will be ing.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예, 원래 뜻은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미래에 뭐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 거야에 진행 상태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he will be studying hard.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뭐 할 때? 그녀가 도착할 때. 기억나시나요? 아까 시간 조건은 이거 원래 will arrive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시간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arrives를 쓰셔야죠. 오늘 밤에 그녀가 도착할 때 그녀는 공부하고 있는 중일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he will study보다는 조금 진행의 느낌이 강한 거죠. 예, 이 will study보다는. 되셨죠? 예, 밑에 거. I will still be watching TV at 7. 야, 너 이따가 저녁 때 뭐 할 거야? I will still be. 여전히라는 부사죠. 여전히. will be ing. 보고 있을 거야, TV를. 지금도 보고 있을 거야. 아마 내용상 보면. 지금도 보고 해서 7시에도 아마 여전히 보고 있는 중일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만은 중일 거다. 이게 가장 기본 뜻이고, 그것만 아셔도 뭐 영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봅시다. 두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 해석부터 하죠. I'll be having lunch with my girlfriend at noon. 나는 가지고 있는 중일 것이다. 점심을. 이게 먹다라는 뜻이네요. 점심을 먹을 것이다. 나의 여자친구와 12시에. 이런 뜻이죠. 예,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보통 이제 확정된 약속 같은 게, 계획이나 약속된 미래에 있을 때 쓰거든요. 뭐뭐 하기로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했다에 초점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하기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나 내일 숙제하기로 했어 하잖아요. 우리 그 쌍쇼다가 과거가 아니잖아요. 뭐뭐 하기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미래죠. 나는 점심을 먹기로 했어. 누구와? 나의 여자친구와 저녁에. 예, 이렇게 미래의 어떤 계획이나 약속일 때에는 뭐뭐 하기로 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추측. 뭐뭐 할 거다,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She is still in the hospital.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있다. 예, 여기는 그냥 현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는 게 대시 빠졌죠 지금. 예, 나는 대디하라고 믿어. 믿는 건 현재죠. 그녀가 리커버라는 단어는 회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곧 회복 중일 거라고, 미래에 회복 중일 거라고 믿어라기보다는 회복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회복할 거라는 것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무튼 미래에 대한 추측이 또 있다는 거. 의문문에서 사용하면 또 정중한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will you,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똑같은 질문을 will you go to his party, 오늘 밤에 갈 거야? 이렇게 묻는 표현보다는 will you go보다는 will you be going하고 진행형을 넣어버리면 will be ing를 쓰면 조금 정중한, 미래에 대한 좀 정중한 표현. Will you be going to his party tonight? 그의 파티에 갈 거야? 가실 겁니까? 이 정도 되겠죠? Will you be testing the machine tomorrow? 당신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will you test 이렇게 해도 되는데, will you be testing 하면 조금 정중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 너는 그 기계를 내일 당신은 테스트할 겁니까? 정도 되겠죠. 그래서 미래 진행이 사실은 좀 뜻이 여러 가지라는 거. 예, 모르셔도 상관은 없으나, 예, 중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 필요가 없죠. 예, 1번만 잘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에 완료형도 역시, 예, 하고, 예, 그걸로, 예,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예,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다? 완료형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